삼성전자, 요즘 주주분들 마음이 제일 복잡한 구간이죠. 분명히 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AI 반도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 중심에 들어오는 장면도 보이고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주식창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불안하죠. 또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 싶고 하이닉스만큼 빠르게 못 가면 삼성전자는 또 답답한 종목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정이 오면 버텨야 하는지 일단 팔고 다시 봐야 하는지도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한국장은 결국 삼전 닉스입니다. 한국 시장이 다시 성장주 시장으로 평가받으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해요. 반도체가 살아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중심을 잡고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고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코스닥 순환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한국 시장 전체의 큰 그림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하루 조정에 흔들리는 단기 테마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 성장과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한국 시장의 큰 방향이 결국 삼전 닉스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느려 보여도 왜 꼭 봐야 하는 종목인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 현금 보유자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부터 인정하고 가야 해요. 삼성전자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미국 반도체주가 빠지면 같이 밀릴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나만 느린 종목 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죠. 특히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안 가고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도 삼성전자는 한 박자 늦고 외국인 수급이 약하면 다시 무거워지는 흐름이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예전 박스권 삼성전자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HBM, 서버형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주주 환원, 외국인 수급까지 여러 축이 동시에 붙어 있는 구간이에요. 예전처럼 단순히 디램 가격 조금 좋아졌다, 스마트폰 조금 잘 팔렸다, 이 정도로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판이 커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다시 성장주 시장으로 평가받으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무게가 크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존재감도 너무 큽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한국 시장을 산다는 건 어느 정도는 한국 반도체를 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시대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SSD가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요. 이 흐름에서 한국 반도체의 전략적 위치는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다시 큰 시장으로 보이려면 결국 반도체가 살아야 합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코스피가 단순 경기 민감 시장이 아니라 AI 인프라와 메모리 주도 시장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삼전닉스의 역할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 대장주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HBM, AI 메모리, 서버 D램,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해질수록 이익이 직접적으로 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가격 반응이 빠릅니다. 좋은 뉴스가 붙으면 강하게 움직이고 시장 기대가 올라가면 프리미엄도 빠르게 붙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체급입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그룹 차원의 패키징, 기판, 로봇, AI 데이터 센터까지 기업 전체의 폭이 훨씬 넓어요.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집중 프리미엄이라면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 전체 체급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느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면 큰 돈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이닉스가 공격축이라면 삼성전자는 중심축이에요.
위축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자금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크게 살 때 삼성전자를 완전히 피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대형주를 산다, 한국 반도체를 산다, 코스피 대표주를 산다,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삼성전자는 항상 중심에 있어요.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종목이에요. 이 차이가 중요하죠. 하이닉스가 수익률 탄력을 만든다면 삼성전자는 시장의 체급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는 흐름은 삼성전자 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의 재평가, 외국인 수급,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까지 연결돼요. 삼성전자가 살아야 시장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야 장비주도 오래갑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장비주와 소부장도 많이 보시죠? 한미반도체, 원익 IPS, HPSP,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ISC, 리노공업, 심텍,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대형주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중심을 잡아야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산됩니다. 대장주가 흔들리는데 주변주만 오래 강하기는 어렵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AI 반도체 상승장이 살아있고 메모리 가격과 HBM 수요가 유지되면 장비주와 소부장에도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의 흐름이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삼성전자와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엔비디아 GPU만 많이 팔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HBM과 서버 D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냉각, 네트워크, 패키징, 기판, 전력 반도체까지 들어가죠.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 HBM, 패키징, 기판 생태계까지 여러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요. 하이닉스가 HBM에서 선명한 수혜를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 전체에서 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체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이에요. 한 가지 재료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전체와 연결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오늘의 주가 등락만 보면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되는 한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 명분은 살아있어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이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세 축이 국가 프로젝트로 묶인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단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다시 반도체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삼성전자는 이 구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HBM 경쟁력, AI 데이터 센터 수요, 패키징과 기판, 로봇과 피지컬 AI, 전국 단위 투자 지도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한국 AI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명분이에요. 이 뉴스가 하루짜리 호재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만 해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HBM 고객사 검증이 중요합니다. 수율과 양산 확대도 봐야 하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고요. 파운드리 손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비용 부담이 아니라 미래 성장 능력 확보로 평가받으려면 전력과 용수, 인허가, 실행 속도도 따라와야 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무겁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무조건 간다,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은 좋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하루 조정에 큰 그림을 버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빠지면 다시 끝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보다 덜 오르면 삼성전자는 역시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AI 반도체 상승장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항상 흔들려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크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붙고 시장 전체와 연결된 종목은 중간중간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렸을 때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바닥을 높이느냐예요. 삼성전자가 조정 뒤에도 전 저점보다 높은 구간에서 버티고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시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고 하이닉스와 함께 한국 시장을 끌어준다면 그건 끝난 흐름이 아닙니다. 큰 그림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은 가장 답답한 구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였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가는 장면도 반복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또 예전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은 예전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상승장은 단순히 스마트폰 교체 수요나 PC 수요만 보는 장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방향도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다시 시장이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첫 번째 신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동행 여부입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오르고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반도체 전체 그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만 오르고 삼성전자가 계속 약하면 한국 시장 전체의 체급 재평가라고 보기 어렵고요. 가장 좋은 흐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시장 중심을 잡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공격축을 맡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과 체급 재평가로 중심축을 맡는 흐름이죠. 이렇게 삼전닉스가 같이 살아야 코스피도 안정되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고 코스닥 순환매도 더 건강해집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전닉스 전체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의 기대감만으로 길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큰 흐름은 외국인이 만들 때가 많아요.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보고 삼성전자를 한국 AI 반도체 대표주로 다시 담기 시작하면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는다는 건 단순히 하루 순매수 숫자가 좋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며칠, 몇 주 동안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가 강하고 나스닥 기술주 흐름이 살아있고 한국 반도체 수출과 실적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다면 이건 큰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의 가격표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입니다. 대장주만 오르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인 뒤 장비주, 테스트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져야 반도체 상승장이 더 건강해져요. 이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반도체 상승을 단순 대형주 반등이 아니라 산업 전체 투자 사이클로 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해지고 하이닉스가 버티고 장비주와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고 삼성전기와 기판, MLCC,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진다면 그건 한국 반도체 시장의 판이 커지는 흐름이에요. 삼성전자는 그 출발점이자 중심축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잠정 실적과 이후 해석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단순히 숫자가 좋으냐 나쁘냐만 보면 부족합니다. 시장이 진짜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메모리 이익이 얼마나 강한지, HBM 회복 신호가 있는지,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낸드와 ESSD가 좋아지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지, 주주 환원 기대가 듣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잠정 실적 전후로 시장은 이 신호들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좋은 숫자가 나와도 기대보다 약하다고 밀릴 수 있고 반대로 숫자가 조금 부족해도 메모리 회복 방향이 선명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실적 발표 하루의 등락보다 실적 이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해요.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숫자 하나보다 해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시장 중심을 잡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해지고 한국 반도체 수출과 실적 기대가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HBM 성과와 서버향 메모리 수요,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실행, 외국인 수급까지 붙으면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체급 재평가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유자는 하루 조정의 핵심 물량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번 큰 자금이 붙으면 생각보다 오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신규 진입자는 시초가나 급등 추격보다 장중 눌림과 수급 확인을 이용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안정되는지 보고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을 봐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큰 방향
물량은 살아있지만 중간중간 조정과 순환매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르다가 쉬고 하이닉스가 강하게 갔다가 조정받고 그 사이 코스닥과 소외업종으로 돈이 돌고 다시 반도체 이벤트가 다가오면 삼전닉스로 돈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순환매는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코어를 너무 쉽게 줄이면 다시 대장주가 움직일 때 늦게 따라붙게 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삼성전자 핵심 물량을 유지하되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조정 구간에서 나눠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현금 보유자는 코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확산은 장비주와 소부장이라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흔들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 우려가 커지고 메모리 가격 기대가 약해지고 삼성전자, HBM 성과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약하고 삼전닉스가 동시에 밀리면 반도체 장세는 단기적으로 방어가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한국자는 결국 삼전닉스라는 큰 그림만 믿고 무조건 버티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은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만 남기고 일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기보다 미국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현금 보유자는 조급하게 반도체 주변주부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먼저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는 이 종목을 하루 등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의 중심축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HBM, 서버양 메모리, 3대 메가 프로젝트, 주주환원, 외국인 수급까지 장기 재평가에 명분이 붙어 있습니다.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이 조정이 업황 훼손인지 단순 수급 조정인지 구분해야 해요. HBM과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고 하이닉스와 같이 시장 중심에 있고 장비주까지 수급이 확산된다면 핵심 물량을 쉽게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환원, 외국인 수급까지 장기 재평가에 명분이 붙어 있습니다.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이 조정이 업황 훼손인지 단순 수급 조정인지 구분해야 단기 과열이 나오면 일부 조절은 가능합니다. 무조건 보유와 전량 매도 사이에서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눠야 해요. 신규 진입자는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 사도 된다는 걸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힘들어요. 특히 상승장이 강할수록 투자자들은 반등이 나온 뒤에야 확신을 갖습니다. 조정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 뒤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다가 더 오르면 그제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정에서 다시 흔들리죠. 이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미국 반도체 흐름, 외국인 수급, 하이닉스 동행 여부, 장비주 확산, 실적 전후 해석을 같이 보면서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추격보다 확인 후 분할이에요. 현금 보유자는 지금 가장 조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이면 놓친 것처럼 느껴지죠?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가면 상대적 박탈감도 커집니다. 하지만 현금은 약점이 아닙니다. 변동성 큰 장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강해지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대장주가 어디서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가 살아있는데 가격만 흔들리는 조정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과 수급이 같이 꺾이면 기다리는 게 맞아요. 현금 보유자는 조급함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점에 몰린 투자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높은 가격에서 잡은 투자자는 이번 흐름이 반가우면서도 불안할 수 있어요. 조금만 반등하면 손실을 줄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팔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다시 갈 것 같아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먼저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삼전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는지, HBM과 메모리 회복 신호가 유지되는지, 실적 전후 시장 해석이 긍정적인지 봐야 해요. 이 신호가 살아있다면 분할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한데 단순히 평단을 낮추고 싶어서 물타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물타기는 종목 믿음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수익 중인 투자자는 너무 빨리 팔 필요도 없고 완전히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한번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면 상승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번 흐름은 단순히 메모리 가격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HBM, 데이터 센터, 주주 환원, 외국인 수급이 같이 붙는 흐름이에요. 수익 중인 투자자는 핵심 물량은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도 필요해요. 전부 팔면 다음 상승 때 다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부 들고 가면 조정 때 심리가 흔들려요.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방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한국장은 결국 삼전 닉스입니다. 대장주가 살아야 시장도 갑니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정은 나옵니다. 반도체는 변동성이 큽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실적 전후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고 하이닉스와 비교되면서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경제 성장과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메모리와 HBM 수요가 살아있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 중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투자자가 피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조정에 큰 그림을 버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와 AI 인프라의 중심축입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림이 좋다고 아무 자리에서 따라붙는 겁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가야 해요. 삼성전자는 코어로 봅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봅니다.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을 확인합니다. 조정이 오면 업황 훼손인지 수급 조정인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진입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삼전 닉스 동행 여부, 외국인 수급, HBM과 서버양 메모리 회복, 잠정 실적 전후 시장 해석. 이 그림을 개인이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장 흐름도 봐야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도 봐야 하고 실적 이후 시장 해석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하루 반등하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성장과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축이에요. 하이닉스와 함께 한국 AI 반도체 상승장을 끌고 가는 대장주입니다. 조정은 나옵니다. 노이즈도 나옵니다. 하지만 삼전 닉스가 살아있고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고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한국 시장의 큰 방향은 쉽게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매일의 흔들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장기 성장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한국장은 결국 삼전 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큰 그림의 중심에 있습니다.